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국대학교 2019학년도 모의고사 논술 문제를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1번, 2번 문제는 무척 쉽습니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요 정도니까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문제 3번이 좀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3번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문제 3번.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하라. 그리고 나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개인과 정부의 방안을 서술하라. 자, 그러면 답안은 가의 관점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나를 설명하고 다를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에 나타난 문제가 이런 것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600자 내외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 한 660자 정도까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사회 계층 구조. 자, 사회 계층 구조는 한번 형성되면 개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리고 계층 구조 내에서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사회 계층 구조는 고정된 건 아니죠. 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개방된 계층 구조가 나타난 경우 개인이 계층 구조 속에서 위치가 변하거나 계층 구조의 모습 자체가 변하는 경우도 많다. 자, 그래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한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그래서 계층 구조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현상을 사회 이동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어떤 사회 이동은 농촌 사회보다는 도시 사회, 그리고 정근대 사회보다는 근대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동이 될 때, 사회 계층이 이제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될 때, 구성원의 의욕은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 구성원의 의욕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계층 이동은요, 뭐 70년대, 아이고 70년대하고 80년대 이 계층 이동이 굉장히 좀 활발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계층 이동이 점점 더 이렇게 별로 이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요. 부모가 어떻게 보면 계층 사회 계층에서 한번 크게 한번 성공해서 높은 상위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자식 때에서 상위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손자 때 정도 돼야 이제 계층이 이동돼서 상위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계층 이동이라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층 구조가 이동되는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결혼과 그리고 뭐 직업이라든가 결혼과 직업 그리고 교육, 자, 요런 어떤 그런 결혼, 직업, 교육을 통해서 사회 계층 구조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사실 결혼을 잘하면은 뭐 이렇게 상류층도 될 수 있고요. 좋은 직업을 또 이렇게 가지면 또 상류층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좋은 직업을 구하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계층 구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세 가지 어떤 그런 요인이 바로 이제 사회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점점 더 시대가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자, 그것을 좀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 비중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여기 보면 90년대는 75.4%, 자, 그런데 2000년에는 71.1%, 그리고 2010년에는 67.5%. 어떻게 되느냐? 중산층의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소득층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저소득층은 1990년에는 7.1%, 2010년에는 12.5%, 그리고 끝입니까? 자, 그러면 저소득층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중산층은 점점 감소되고 저소득층은 늘어나고, 자, 그러면 고소득층은 어떠냐? 고소득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회가 좋은 사회와 발전되는 사회는요, 중산층의 어떤 비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커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어떤 구조에서, 자, 요게 이제 중산층인데요. 이 중산층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요게 상류층, 요게 이제 하류층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산층의 비중이 계속 커지는 게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비중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 별로 좋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도 자꾸 작아져야 되는데 이 저소득층이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소득층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고소득층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는 중산층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회가, 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쭉 보시면 중산층은 줄어들고 저소득층은 늘어나는 것은 빈곤 탈출률의 감소와도 연결된다. 빈곤 탈출률은 이전 연도에는 빈곤층이었지만 다음 연도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난 가구를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근데 빈곤 탈출률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 2000년에는 48%였는데 2007년에는 29.0%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빈곤 탈출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을 탈출 못하고 계속 빈곤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자, 특히 계층 이동의 수단이었던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상위 20% 안에 소득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56만 1,400원인데, 자, 1분위 하위 20%는 9만 1,400원이다. 그러니까 상위층들이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요.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업을 구하고요. 좋은 직업을 구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좋은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나에서는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핵심은 여기서 중산층의 어떤 비중은 감소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어떤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이렇게
계층 이동의 수단이었던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자, 통계라는 것은 사실은요, 그 사회의 어떤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통계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구조가 지금 중산층의 비중이 지금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저소득층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의 불평등의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 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 나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우리나라의 현실 실태인 겁니다. 자, 다음에 다를 보겠습니다. 다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82만 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500만 명 중에서 3.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75%가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보통 이제 외국에서 온 베트남에서 온 그런 직원인데요. 보통 얼마 받느냐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이렇게 사이에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보통 한 150에서 180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43만 원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사람들보다 거의 뭐 좀 더 43만 원을 좀 더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외국인, 자, 근로자 임금 현황은 여기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도표에서 요 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거의 지금 대부분이 다 몰려 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현실은 그렇거든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사이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거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깔고 있겠죠. 자, 다음에 요걸 한번, 자, 요 어떤 도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은 굉장히 이제 지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여기 보시면 9,389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4만 6,956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국제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렇게 필리핀이라든가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이제 결혼해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낳은 자식들이 이제 다문화 어떤 그런 가정의 학생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중국에서 온 A도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두고 종일 집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88%였는데 근데 중학교로 가면 40%, 고등학교 가면 20%로 급락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일단 시달림과 왕따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 통계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 수는 이렇게 점점 더 가파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초등학교는 이렇게 가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점점 더 이제 진학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래서 집에만 있는 어떤 왕따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해서 집에만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요, 학업을 중단하는 어떤 그런 다문화 가정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고요. 뭐, 자, 여기서 보면 주로 이제 요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열등감, 요런 것이 이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뭐 학교에서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이제 학교를 자퇴한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요 지문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야, 여기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제일 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따돌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다른 아이와 외모가 달라서 부모가 외국 출신이라서 자, 요런 어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인식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한국인의 인식이 자, 다문화 가정 자녀를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한국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왕따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우리 애와 모습이 다르고 뭐 외국 출신이라서 막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런데 요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요거 봐봐요. 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제 말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언어 소통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이제 의사소통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아까 특별한 이유 없고 다른 아이와 외모 다른 거 부모가 외국 출신이라서 뭐 요런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전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 지금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라는 완득이라는 어떤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득이가 주인공입니다. 완득이는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데 완득이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남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졌으며 공부도 못하는 문제아지만 싸움은 잘한다. 자, 이게 다문화 자녀입니다. 만들기가 다문화 여기 이거 다문화 가정 자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문화 가정 자녀 이게 완득입니다. 완득이 어떤 그런 생활상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완득이는 자 자기 아빠가 난쟁이 아버지인데 아빠는 지하철에서 외판을 하면서 날품팔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완득이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어느 날 불법 체류 노동자를 돕던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완득이는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자, 어머니와 같이 지금 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빠와 같이 이제 처음에 살다가 이제 완득이를 낳고 나서 이제 지금 다른 데로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집을 떠난 겁니다. 자, 집을 떠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아빠하고 같이 안 살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삼촌이 쭉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보내줬지. 어떻게 보내줬는데, 숙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팔려온 하녀 취급하는 게 싫었다.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들 치다거리나 해주는 사람으로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떠나보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아빠의 어떤 와이프를 하녀 취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정말 나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빠와 지금 여기에서 동주였던 엄마가 지금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엄마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엄마가 여기서 쭉 보면 이제 반찬도 이렇게 이제 반찬 통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엄마가 한 번씩 이제 얘를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렇게 이제 존댓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주가 그러죠. 다음에는 존댓말 쓰지 마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서 쭉 보면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으로 귀화했는데도 다른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는 그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의 어떤 단일 민족 의식 이거요. 이게 우리 앞으로의 어떤 우리나라를 점점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단일 민족, 단일 국가 뭐 이게 별로 제가 생각하는데 별로 좋은 어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주는 어머니를 위해서 여기 쭉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신발 가게로 가서 이제 엄마한테 신발을 이제 사주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발 가게로 간다는 어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어떤 그런 가난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자 그런 다문화 자녀의 어떤 그런 아픈 어떤 이야기가 요 소설에서는 일단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문제의 어떤 그런 걸 잘 봅시다. 그러니까 뭐 가의 관점은 사회 계층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고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사회 이동인데 요런 개념은 요 사회 계층은 구성원의 의욕을 높게 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아주 좋은 건데 요게 이제 활발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층 구조, 사회 이동은 활발해야 되는데 지금 나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계층 구조가 이게 점점 고착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산층의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저소득층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죠? 자, 그리고 빈곤 탈출률도 점점 작아졌어. 자, 작아져서 빈곤 탈출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사회 계층이 고착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착화.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보면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의욕이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의 양극화까지 심해지면서요. 자, 다음. 자, 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여기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소득이 일단은 여기 소득이 작다는 거. 자, 그럼 다문화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외국인들은 소득이 작아서 월급이 이제 작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어떤 학생 수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까처럼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요런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런 어떤 문제를 지금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좀 문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와 다를 이제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완득이에 나타난 요 완득이라는 그 소설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방안 그리고 정부의 방안을 서술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내용에서 보시면요. 개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인식을 전환해야죠. 한마디로 여기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 나쁘잖아요. 그죠? 이 애들을 자꾸 왕따시키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외모가 다르고 출신이 외국 출신이라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애를 자꾸 이렇게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어떤 이런 현상의 인식 전환이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필요하다. 라고 지금 여기서 일단은 어떤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적으로는 요겁니다. 이게 소득이 일단은 작으니까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써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이거 좀 예쁜 걸로 할까요? 예쁜 걸로. 자, 예쁜 게 없네요. 예쁜 거. 자, 일단은 소득이 일단은 좀 낮으니까 소득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럼 우리나라 근로자들보다 더 높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같은 일을 했으면 평등하게 같은 월급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글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겁니다. 계층 이동의 어떤 그런 수단이 지금 교육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이 교육을 정부가 좀 나서서 평등한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교육을 안 하고도 좋은 교육의 질을 확보해서 그 학생들을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논리로 가주면 여기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개인적이라는 어떤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식을 전환하고 다음에 정부의 방안은 교육과 그리고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해줘야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라의 어떤 나타난 동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단국대학교 2019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강의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